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18일 1일 브리핑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끝난 거다. 돈 없다. 진짜 돈 없다. 제 어제 이 댓글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매일 제 영상 깔려고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영상 업로드를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이제 가장 신뢰하는 부동산 주관 보고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덧붙이는 부분은 좀 무시하셔도 되고 데이터로 통해서 방향성을 읽어가는 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시청자들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목표지, 제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집을 뭐 더 살 것도 생각도 없습니다. 살 것 같으면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한 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더 이상 전 투자에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절약해주고 투자가 되었건 실거주가 되었건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개미가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낮은 가격에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시장 정보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제 부동산 이 사기당한 사례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그 농지를 사실 때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저 길가에 있는 농지 이거 이 땅이라 하면서 소개해줘 가지고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부모님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지번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지번 볼 줄 알긴 하지만 그거 뭐 숲으로 막 우거져 있고 막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 하니까 믿고 도로 옆에 가니까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에 있는 땅이 아니고 이 안으로 어디 들어가면 이런 땅을 샀는 거예요. 이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사기가 아주 횡행하다. 누구에 의해서 고점에 물린 사람이 되었건 누군가가 되었건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읽어주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 그래서 저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 제가 짓거리는 부분은 조금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봐야 되지, 이거 아무 말 없이 이 차트만 보여주면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대구의 모 지역인데요. 분담금 뭐 지었다 하면 건축비 5억입니다. 건축비가 거의 안 들 때 주변 신축 가격이 10억 했어요. 그러면 구축 가격은 5억 하던 게 10억으로 뛰어 올라 버립니다. 가격이. 구축이 뭐 대단하다고. 재건축하면서 일반 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새 집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건축비가 거의 안 들 때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건축비가 플러스 5억이 되죠. 그러면 이 재건축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억까지 어이없게 올랐던 집값이 5억으로 떨어져 줘야지 그제서야 재건축이 가능해질 거다. 부산 대다수의 지역도 똑같은 문제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 안 지으면은 집값 천정부지로 오르겠네? 아니죠. 지금도 집이 남아 돌죠.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네이버 부동산 최저 가격보다 몇 천씩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게 이게 정확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제대로 된 정보 제공해 주지 않아요. 곧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누가 낮게 거래된다는 글을 쓰면요, 댓글로 바로 비꼬는 글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금리도 내리고 입주도 이제 없으니까 집값은 폭등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 언젠가는 내릴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입주 또 몇 년 후부터 많이 줄어들어요. 그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투자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뛰어들거든요. 그 이면에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더라. 2030들도 이제 집 살 생각 없더라. 신한은행 금융생활 보고서에 나온대요. 2030 완사하면 누가 삽니까? 010 네. 010이 사야 됩니까? 집 살 사람이 잘 없어요. 2030 그네들이 받는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줘야 그제서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2030은 모르겠지만 지금 010 세대 지금 010 세대들은 나중에 근로자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떼고 뜯기고 나가야 돼요. 맞죠? 이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40% 뜯겨 나가야 된다. 뭐 유럽 뭐 제1의 복지국가입니까? 돈은 돈대로 뜯기죠. 집값은 집값대로 5만상 뜯겨야 되죠. 뭐 주담대 30년, 40년, 50년 받으라고 또 꼬시죠. 그러면 쓸 돈이 없어요. 괜히 결혼해가지고 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집도 사야 되고 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여기저기 돈 다 뜯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네. 그게 지금 2030 세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집값만 떨어져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끝판왕이죠. 이거 나오면 끝났죠. 돈 없죠. 사람들이 줄이고 옷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이것저것 줄이다가 지금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교육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교육비마저 못 쓸 지경으로 지금 그런 가구들이 많죠. 한계 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집 사라고 부추길 때입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부추길 때 부추기더라도 정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부추겨라. 이때 바닥이 기고 있을 때 이때 부추기면 인정. 이때 부추기면 인정. 근데 부추긴 사람은 지가 물려있다고 부추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런 짓을 할 수도 없고, 네. 열흘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요겁니다. 요거. 링크로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쿠팡, 알리, 무엇이 되었던 관계없습니다. 필요하신 물건 사실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54,400개. 오늘 좀 줄어들었어요. 아무튼 요 근래에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 총선 지나고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또 윤곽이 드러나겠죠. 전세 매물 좀 줄어들고 있고, 월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요거 또 반등 좀 했었는데, 대구는 반등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반등은 없었고요. 제가 주간 실거래 지수 안 보여드렸던가요?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마이너스 0.6, 전세는 플러스 0.02, 매매는 마이너스 0.06, 지난주하고 똑같았고요. 내일 지도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매매는 요렇고, 전세 지수는 플러스 0.02. 0.02가 0.02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거래량 좋네요. 대단해요.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니라는 부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의 흐름이, 아이고, 제가 요 차트 표시를 다 못했는데요. 이 흐름이 이전만큼 빠르지 않다. 이전만큼 빠르지 않다. 살짝 양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 날수 셉니다. 8일, 9일, 10일, 11일. 남은 날수 11일. 6일, 7, 8, 9, 10, 11. 612건. 598건. 거의 따라왔습니다. 4월 거래량도 살짝 양호해 보이기도 하네요. 3월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2200건. 딴 데도 분위기 씻고 있거든요. 대구는 분위기 3월달 거래량 2100건, 4월달 거래량 1900건 요런 정도의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딱히 부산이 선도해 나갈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끝난 거래 대금 3월은 조금 특이했지만 3월을 제외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내려가는 추세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다 못 나타냈나요? 앞으로 실거래 가격은 여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훑어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그 사이트를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앞으로 사이트는 돈보점, 제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요 사이트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실거래를 볼 수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를 그전에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도 글 줄어들죠.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광고로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지 않으니까 이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 운영자가 이거 저작권 관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저작권이라고 이야기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보기 좋게 나열해놓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아무튼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잘 못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 직접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일정 부분 공개해 드릴 거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가 문의를 해놨어요. 이거 광고 사이트 내가 맨날 강조해 줄게.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금액까지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놨는데요. 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저는 요 사이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은 생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생돈이 들어가서 이 사이트, 요런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한 개 구축하면 됩니다. 한 개 구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거래 가격을 보기 좋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국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대충 짚어볼게요. 대우 트럼프월드 마린 70평형 2억 4천. 3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모습.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40평대 13억 8천. 이 9평도 한 12억 13억 거래됐었던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현대자이 고점 대비 한 20%. 이거 보십시오. 고점 대비 30%. 삼익빛이야 이랬으니까 계속 40% 하락하는 거래가 있었지만 고점 대비 30% 하락하는 거래가 나오죠. 띄엄띄엄. 그전에는 20에서 25%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느낌이 든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고점 대비 33%. 네. 6억 이상 아파트들도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20에서 25% 정도 낙폭에서 한 25% 이상은 하락하는 것 같죠. 예. 그 가격의 아파트들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약보합세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는 분위기고요. 6억 아래 아파트는 죽었다 깨어나도 6억 이상 올라가기 힘든 그런 분위기. 예. 6억 아래쪽에서 놀던 것들이 6억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특선, 고점 대비 53% 하락,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엔 좀 그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면은 더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읊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 가져오지 않습니다. 네,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봐주실 분들은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 돈보나 이런 사이트 운영자들도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거의 광고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이트들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광고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노동은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보.co.kr 돈이 보인다 돈보.co.kr 요 사이트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니면 아파트 투미 그런 사이트 이용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 제가 이거 돈 들여가지고 만들려 그러면 이거 몇백만 원 들여야지 이거 누가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제 유튜브 이거 한 달 해봐야 수익 해봐야 지금 한 달 수익 1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부동산에서 진짜 한 달 수익 17만 원 떨어졌습니다. 저런 사이트들은 훨씬 더 수만 명이 들여다보는 사이트인데 광고 수익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용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고점 대비 하락률 대충 요 정도만 대충 살펴보고요. 대충 요 정도 이제 연식 오래되고 아까 이런 부분도 재건축하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재건축 당장 될 것 같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될 것 같았는데 그거 좀 멀어지죠. 고점에 물린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상당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주자면 추정 60분 이런 거 재건축 관련된 거 보셨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나이 많은 세대들이 한 65세 이상 되는 세대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수억씩 내고 이거 새 집 지어줄게. 이 집값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고 분담금을 몇 억씩 내야 되는 그래야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 온다 손 치더라도 이게 퇴직했는 세대들한테 몇 억씩 내라는 거 1억을 내라 그래도 1억 내놓을 사람도 없어요. 뭐 예전에 뭐 아파트들을 보면요 수도 배관이 노후화 돼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내라 그랬던가 그거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추진이 안 되거든요. 이 재건축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 힘든 이 시기가 수년간 지속이 되죠. 그럼 이 65세는 영원히 65세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금방 70세 됩니다. 내 나이 70인데 재건축은 무슨 지랄 맞을 재건축이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막 70, 80대 노인들, 뭐 다마 신도시 이런 뉴스들 막 그 영상 자료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아파트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30년 이상 아파트는 되는 아파트가 30%도 더 넘어갑니다. 10집 중에 3집이 이런 집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부수고 새로 지어가지고 지 혼자 새 집 떵떵거리고 그 분위기 안 되거든요. 그 분위기 안 됩니다. 다 같이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좋다 이러지. 다 구축 아파트들, 이 올드한 아파트들이 다 묶여 있는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 성공해서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 대단한 아파트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약발도 안 먹히더라는 거죠. 지역별로 한 30년 가까이 되는 뭐 일기 신도시급의 그런 아파트들 있는 곳에 가끔 가다 보면 재건축 성공했는 곳이 있어요. 와, 처음에는 으쌰으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하나로 치부되지 이것이 유아 독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부자들도 안 삽니다. 비싼 아파트 안 삽니다. 비싼 아파트 많지만 안 삽니다. 6억 이상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차트의 흐름, 이 시장의 흐름 제가 짓거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도 이 눈 뜨고 이게 차트만 보더라도 거래량 전세 거래량 시원치 않네. 지난 달들과 견주어 봤을 때 확실히 겨울 성수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 거래가 많든 1, 2, 3월이 지나고 나니까 4, 5, 6, 7, 8, 9 전세 거래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전세 매물이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세 매물이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 찾는 수요자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다라는 부분. 전월세 비중 2년 전과 견줘봅니다. 2년 전과 견줘봤을 때 희한하죠. 언론에서 전세 사기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 싸도 전세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2년 전과 견줘봤을 때 2년 전에 전세 살았던 사람들, 월세 살았던 사람들이 전세로 많이 가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야식꾸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네요. 평균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는 플러스 0.02라고 나와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거래 건수도 줄어들죠. 거래 금액도 줄어들죠. 이 전체 보증금의 그 차트도 제가 한 번씩 인용하긴 하는데 전체 보증금 규모가 줄어듭니다.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확 들어가서 가격을 확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전세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럼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 그로 인한 문제 아직도 진행형 월세 거래도 조금 줄어들죠. 그래도 2년 전과는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고요. 월세 가격 조금 빠지는 모양새. 월세 가격 조금 빠집니다. 보증금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나요? 아무튼 월세 가격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2년 전보다 더 적다. 2년 전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다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사는 사람이 2년 전보다 더 적다. 전세 월세를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집을 일정 부분 구매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